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5일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시오카제가 공동 공개 녹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와 우에사다 아키히토 마츠에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와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인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인 하야시 켄 씨의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 낭독이 있었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에서 현지 마츠에시에서는 마츠에시 중학생, 고등학생의 합동 합창단과 마츠에 프라바 소년 소녀 합창단과 퓨레 블루베리가 출연해 노래를 선보였으며 가수 야마토 씨와 사야 씨가 출연해 저마다 마음을 담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또 시마네현 마스다 시의 전통 예능인 이와미 카구라도 출연해 회장의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 및 방문객 전원이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와 우에사다 아키히토 마츠에 시장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마스다 히로미 씨, 와다 유스케 씨, 노다 후쿠미 씨, 구스모토 주토무 씨, 그리고 북조선에 납치된 많은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저는 시마네현 지사인 마루야마 타츠야입니다. 여러분처럼 북조선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마네현 출신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의 공개 녹화에 출연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본 귀국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게도 올해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여러분을 갑자기 모르는 나라에 끌고 가서 가족과 떼어놓는 행위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끌려간 그날부터 남은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계실 일본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납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로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함께 힘냅시다. 이어서 우에사다 아키히토 마츠에 시장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마네현 마츠에 시장의 우에사다 아키히토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가 운영하는 시오카즈의 녹화를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츠에시에는 에도 시대의 운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국보 마츠에 성과 그 성 주변 동네를 중심으로 차와 일본 전통 과자 등의 문화가 발전해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고적인 고사기나 일본 서기, 풍토기에 등장하는 결연의 신이나 바다의 신이 모셔진 신사와 일본의 피부 미용의 최고라고 하는 타마츠쿠리 온천, 황천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요모츠 히라사카 등 깊은 역사와 전통에 둘러싸인 자연이 풍부한 매력 있는 고장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와 함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치 피해자의 현황을 호소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 부디 몸 조심하시고 일본에 귀국하는 그날까지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강인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해 주십시오.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돌아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기온이 최고 33도에 이른다는 북조선 중앙텔레비전의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만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지내실까 걱정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에어컨과 기술 발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기온이 30도 이상의 고온으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의 교과서에는 량풍기라고 소개된 가전제품을 일본에서는 에어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에어컨은 공공시설은 물론 매 가정마다 한 대 이상은 있고 사무실에는 중대형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밖에 나가면 무척 더워 땀이 흐르지만 방 안에 들어서면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살았을 때 호텔과 외국인 전용 시설의 창문 옆에 네모난 철통이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에어컨의 핵심 장치인 실외기라는 것을 도쿄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은 겨울에는 열풍으로 방안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방안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 냉풍으로 방안을 시원하게 합니다만 에어컨의 핵심 장치가 바로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은 냉장고와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만 실외기는 밖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냉매는 일반 냉장고보다 어느 온도가 낮은 특별한 냉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에어컨 제조 역사는 1935년에 일본 최초의 공기조종기로 생산이 시작되어 1952년에 실외기, 실내기 모델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했으며 1966년경부터 일반 가정에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에어컨은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에어컨들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한 단계 진화한 에어컨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에어컨들은 방 안의 온도, 습도, 대기질 등 실내외 환경을 감지하고 인체 감지 센서 등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 방리 구조 등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이 덥다, 춥다고 느끼는 온냉감까지 감지하고 그것에 맞추어 자동 운전합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전기 제품 회사들에서 누군 가격의 에어컨으로부터 비싼 에어컨까지 다종다양한 성능의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에어컨 제조사는 7회사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북조선에서도 잘 알려진 전기 제품 회사인 파나소닉, 샤프, 히다치, 미쓰비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산업용 냉난방 공기조절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킨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이킨 회사는 1924년에 창업 이래 공기조절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1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저는 다이킨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제품도 좋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에어컨의 성능은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냉온풍은 물론 가습과 제습, 공기청정 이외에 바깥의 온도, 방안 온도와 습도를 음성으로 알려주며 또한 시간당 전력 소비와 사용한 비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가 아주 적어 24시간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여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는 에어컨은 없었고 선풍기가 있어도 정전으로 대부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선풍기 사용으로도 충분히 더위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면서 에어컨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에어컨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되는 날에는 밤에도 더워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북조선도 군사 중심이 아니라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면 전력 생산이 늘어나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에어컨을 사용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에어컨과 기술 발전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그리고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